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생각의 다음 장, 바로 주제는 한국 회사에는 내 편이 없다. 회사에서 내 편 찾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상황들이 도대체 왜 생기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텐데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이런 네 편, 내 편 나눌 때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이 교활하거나 야비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봐보면 구조가 사람을 거래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엔 사람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긴 하지만 사람보다 더 거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장 내 인간관계, 그리고 조직 정치, 그리고 AI 시대에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또 펼쳐지고 대응을 할지 생존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현재 한국 직장인의 체감부터 살펴보면은 일보다 힘든 건 종종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이제 AI가 많이 보급되면서 사람이 많이 줄어들면서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조금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특정 직군에서는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든 경우가 많죠. 특히나 공기업 같이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AI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더 힘든 경우들이 아직도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문제는 침묵보다도 협업이나 정보, 평가가 아직도 관계를 타고 흐른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S를 받을 수 있는, S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C 등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사실 S부터 A, B, C 이렇게 등급으로 사람을 갈라치는 것 자체가 이런 평가제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봐보면 66.4%가 자플래닛의 직장인 470명 설문 2025년 3월 21일 통계를 봐보면 업무 스트레스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 생각을 했다. 66.4%. 과반수가 훨씬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85.3%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인간관계, 인간관계 고민 원인이 사내 정치와 견제가 있다. 33.9%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회사 사람을 그럼 믿지 말아야 하나? 이게 아니라 왜 관계가 업무보다 더 큰 리스크가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관계라는 게 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업무보다 더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 시에 49.3%는 거리를 두고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쉽게 말해서 손절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점점 더 이 손절이란 단어가 되게 대중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장 내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손절이라는 단어가 조금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조금 이번에는 감정보다도 데이터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직장인의 낮은 몰입은 관계의 거래화가 더 잘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S등급부터 A, B, C 등급. 이게 결국에는 어떤 거래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그럼 등급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등급을 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 사람한테 관계를 잘 보여야지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지만 낮은 몰입이 모두 악의적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냐? 그게 악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직원의 업무 몰입 참여도, 인게이지가 13% 정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몰입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한국에 봤을 때,
업무 몰입도가 13%고 비몰입이 67%, 그리고 적극적 비몰입이 20%.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적극적 비몰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적극적 비몰입이 약간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자발적 퇴사도 있지만 조용히 이렇게 숨어서 퇴사 준비하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비몰입하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은 벌고 싶지만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몰입하고 싶진 않다. 나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어떤 열성을 다하고 싶진 않다. 그런 거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거의 원인으로 살펴보면은 전날 스트레스 경험이 39%, 그리고 전날 외로움 경험이 15%, 그리고 지금 이직하기 좋은 때가 27%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조직에 심리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관계는 공동체보다 교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동료의 호의를 계산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스스로 신뢰 자본을 태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약간 사면초가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정치의 비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 내의 정치가 짙어질수록 먼저 무너지는 건 성과가 아니라 신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도 힘들지만 회사 내에서 어떤 신뢰 자본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정치 인식과 주요 결과의 메타 분석 상관관계, 그리고 인과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악화되는 부분과 증가되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카테고리로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그리고 업무 성과, 이직 의도, 스트레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화되는 부분은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그리고 업무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증가되는 부분은 이직 의도와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정치의 핵심 비용은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검열. 자기 검열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여기 회사에 진짜 맞는 걸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를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요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정보를 은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정보를 쥐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상급자가 이걸 정보 은닉을 해도 문제고, 신입들이 새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정보 은닉을 해도 문제예요.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면 그 회사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냥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직 준비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는 정치가 없는 회사라기보다도 정치가 성과를 이기지 못하게 설계된 회사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과를 이어나가면 되는데 정치는 필연적으로 사람이 여러 명 모이게 되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오르기보다도 정치만 계속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활한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사람의 성격보다 정치가 이득이 되는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정치는 대개 악인 한 명이 아니라 모호한 규칙과 희소한 자원이 결합될 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애매한 거예요. 회사 내에서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으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지킬 수가 있는데 규칙 자체가 모호하게 되면은 선을 넘거나 모호하게 선을 넘고 쉽게 말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루틴대로 보면은 희소한 자원이 처음에 있을 수 있어요. 승진이나 예산, 인력들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이런 상황이 많이 처음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모호한 기준으로 넘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평가나 공로나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서 특정 한 명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가제도 자체가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성과를 잘 낸 사람, 근데 성과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나 공로 책임,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먼저 주고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정보 비대칭까지 가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아는가? 이것도 스타트업에서 많이 발생하죠.
누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가, 누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 이거는 누가 잘 알아. 이거는 누가 잘 알아. 이거 체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가시성 경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과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팀이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 안 하는 상태에서, 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 팀만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상급자들한테 막 쉽게 말해서 아부 떠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팀과 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팀이 서로 협업해서 그 회사가 잘 나아가기 위함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팀을 깎아내리고 그냥 회사를 위하기보다도 자기 팀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연합과 방어로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 최악이 되는 거죠. 편 만들기와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팀과 팀끼리 편을 나눠서 싸우고 서로 타 팀을 깎아내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찰 포인트는 누가 나를 이용하려 하나 이것보다도 이 회사는 무엇을 보상하고 누가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누가라는 것도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면은 누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 자체가 이 누가라는 거에 총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가, 이 회사의 대표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끌고 가면은 이 누가라는 것은 이 회사 대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회사 대표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대기업, 이건 한국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회사 대표가 자기 혼자서 일하는 게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요. 근데 이 위임이 명확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위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위임 받은 사람도 이상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준 자체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냥 모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행동은 개인차가 있지만 불명확한 피드백, 평가 환경이 정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명확한 피드백과 평가 환경 기준 자체도 명확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합일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의 새 함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AI가 조직 정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객관성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서 HR팀, 특히나 HR팀이나 인사팀에서 AI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효율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AI나 시스템이 거기에 나온 것 자체를 객관성처럼 그냥 느끼는 걸 뿐이에요. 근데 인사팀은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을 그냥 맡겨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평가, 배분, 감시를 맡을수록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인사팀이 시스템한테 그냥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손 놓고 있으면은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냐 이거예요. 누가 이의제기를 일반 사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이의제기 했을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의제기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고 누가 이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냐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인사팀이 이거를 저버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맡겨버리고 아, 난 다른 일 할래. 이 시스템이 원래 이런데 내가 어쩌겠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인사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잘 쓸 때는 의사결정에 일관성이 생길 수 있고 반복 업무의 자동화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자의 판단 품질이 개선 가능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판단 품질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안 좋은 케이스는 정치로 숨을 때예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한테 맡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인사팀이. 두 번째로 판단 로직을 설명하기 어렵거나 건강이나 감시 리스크가 계속 올라오거나 AI가 그랬다는 책임 회피 이게 사실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기술보다 먼저 말해도 안전한 구조가 먼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반론을 해보면 회사에도 진짜 내 편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 아니라 관계의 조건이 오래가게 만드는 거죠. 신뢰, 리더 관계,
자율성, 심리적 안정감은 성과와 조직 몰입에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나는 관계 구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신뢰, 두 번째로는 자율성, 세 번째로 동료에 대한 지지, 그리고 네 번째로 참여적 리더십. 그래서 팀장이나 뭐 상무, 뭐 조직의 리더들만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착각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팀장이니까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이끌어야지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국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해보면 연구 동향에 대해서 98편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91편, 그리고 K는 193으로 나왔고, 메타 분석을 해봤을 때, 팀 성과와 조직 몰입과 큰 효과 크기를 보고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갤럽의 반론은 직장 내 베스트 프렌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과 유지, 혁신, 성과와 강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살펴보면은 믿지 마라, 동료를 믿지 마라, 회사를 믿지 마라, 이것보다도 검증하면서 신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 생존 전략을 생각을 해볼게요. 내 편 한 명에 베팅하지 말고 관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팎의 네트워크를 분산하면 정치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만 놀지 말고 회사 밖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관계를 조금 분산시켜서 한번 관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폰서, 결정권자로서 당신의 성과를 회의실 밖에서도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피어.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어 투 피어 피드백 같은 거. 그래서 동료 동맹.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같은 경우를 사내 뭐 기수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1기, 2기, 3기. 물론 요즘은 이걸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서로 일을 막아주고 정보를 검증해주는 사람. 이거는 꽤 친한 동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브로커로서 정보 연결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 직급 사이의 맥락을 이어주는 사람.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사 밖 네트워크, 옵션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프로젝트, 시장 가치를 계속 확인시켜주는 사람. 그래서 네 가지 운영 원칙을 생각을 해보면 성과는 기록을 하고 두 번째로 호의는 상호성으로 갚는 거예요. 네, 반드시 갚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회사 내에서 도움을 받았다 또는 회사 밖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갚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밀은 최소적으로 공유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무조건 내 비밀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비밀에 대해서 이게 사적인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공적인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거를 공유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회사 내의 분위기 특성에 따라서도 반드시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돼야지 그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적으로 공유할 부분은 반드시 공유하자. 그리고 퇴사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자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 문화의 특성상, 조직 문화의 특성상 이 퇴사에 대해서, 퇴사란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사 가능성과 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두시는 그런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핵심은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립될 게 아니라 의존의 집중을 피해보자. 네,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성격에 따라서 의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위험한가를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정치가 성과를 먹고 있는 조직의 7가지 신호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의 처세보다 회사의 운영 시스템이 먼저 문제인지, 그래서 사람을 탓하기보다도 이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한번 이 7가지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는 성과 기준이 사후에 바뀌는지, 두 번째로는 공로는 위로 흐르고 책임은 아래로 흐르는지, 세 번째로는 중요한 정보가 특정 라인에서만 돌고 있는지,
네 번째로는 반대 의견을 내면은 태도 문제로서 그냥 묵살당하는지. 다섯 번째로는 평가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지. 이건 인사팀한테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회의보다 뒷담화가 의사결정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지. 일곱 번째로는 AI나 데이터 점수가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권위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사 내에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 0개에서 2개가 관찰된다. 그리고 3개에서 4개라고 하면은 방어적인 상태고 기록을 어느 정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5개가 넘어간다. 그럼 이직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이직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개 넘게 나왔다고 바로 이직 준비하자 이게 아니라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적인 패턴을 보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성과평가나 이런 공로에 대한 책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성과를 평가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패턴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회사에 내 편이 없는 게 아니다. 편보다 강한 것은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편에 내 커리어를 전체를 맡기지 말자. 이거는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투자랑도 비슷해요.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 커리어도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고 한 편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건 규칙이 투명한지, 두 번째로는 반대해도 안전한지, 세 번째로는 성과가 관계보다 강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장기 투자자를 하는 장기 회사 근속자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직 문화를 체크를 한번 해볼 때, 세 가지를 또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핵심 인재 이탈이 반복되는지, 두 번째로는 평가와 보상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AI나 데이터가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숨기게 만들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은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서로 가족이 아니어도 공정하게 협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계신 환경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이상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우상향하는 주식도 우상향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우상향하는 인생을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회사도 꼭 우상향하는 그런 회사가 되시길, 그리고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체크리스트나 조건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자주 다뤄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AI와 함께 엮여져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각의 다음 장에 대해서도 재밌게 보셨다라고 하면은 함께 또 댓글이나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각의 다음 장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